자, 월드컵 열기로 뜨겁던 지난 2002년 5월 부산 태양다방이라는 곳에서 일하던 한 종업원이요,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칫 미제 사건으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의 피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무려 사건 발생 15년 만의 일입니다. 자, 이 내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이 있었던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볼 텐데요. 2002년 5월 31일 대낮에 부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렇죠. 당시 이제 21세 피해자인데 5월 21일 오후쯤에 이제 다방에서 종업원을 일하다가 퇴근하고서는 이제 서면에 다녀올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의 진술입니다. 뭐 누구누구 어떤 사장을 만나러 서면에 갔다 올게라고 집을 나갔다는데 열흘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열흘 지난 31일 정오에 그 해안가, 정확하게 말하면 낙동강 하구뚝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마대자루가 발견된 거죠. 근데 그 마대자루 안에 시신이 있었던 건데 40개의 자상이 있었고 두세 개의 치명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뭐 경찰은 원한에 의한 살인이다라고 당시에 추측을 했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 다음 날, 실종된 다음 날 이 통장에 돈이 인출이 되는 일이 있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해자가 지금 돈을 빼간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은 처음에 원한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40개의 자상과 두세 개의 치명상이 있었어요. 너무 잔인하게. 처음에 시신이 너무 잔혹하게 살해됐기 때문에 원한으로 추정했다가 거기에서 수사를 확대하면서 혹시 금전거래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피해자의 금융거래를 확인을 한 거죠. 확인을 했는데 이 피해자가 실종된 다음 날 통장에서 돈이 296만 원이 인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즉시 은행에 가서 CCTV를 봤더니 지금 왼쪽 화면에서 보이시죠? 이 빨간색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인출하는지 은행에 가서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는 ATM기에서 인출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비밀번호가 틀렸던 거죠. 그러니까 어디론가 황급히 전화하고 나갔던 것까지 목격되고 다시 조금 있다가 다시 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은행 창구로 직접 가서 본인이 이 은행 통장 명의자의 보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는 맞는 비밀번호를 제공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본인 확인이 철저하지는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보호자라고 하고 맞는 비밀번호를 내었더니 돈을 내준 거죠. 이거 보면서 이 사람이 용의자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은 허술한 초동 수사로 실마리를 잡지 못했던 경찰 수사 다시 한번 기회가 오게 됩니다. 바로 태완이법,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그런 법이죠. 이 법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범인을 찾을 수 있는,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잡을 수 있었던 계기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던 제보였다면서요. 공개 수사로 전환하면서. 그렇죠. 그 제보가 있어가지고 이 공범들과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검거가 있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기가 그 공개 수배에 대한 영상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 경찰이 태완이법이 되면서 살인의 공소시효가 사라졌어요. 살인에서 살인을 하고 사형을 받을 수 있는 형이 되면 사라졌는데 처음에 이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공소시효가 살아난 범죄 중에서 영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피의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증거가 꽤 많았던 사건이 이 사건이었던 겁니다. 다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비공개 수사를 할 것인가 공개 수사를 할 것인가 하다가 아무래도 얼굴들이 있으니까 용의자 얼굴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났죠. 범죄 혐의도 상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SNS에서 공개로 얼굴을 이제 공개하면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좋은 전략이었던 게 용의자들이 있어요. 그 피의자 아까 빨간 모자 쓴 사람 말고 돈을 나중에 적금을 해약하러 두 번째로 해약하러 온 공범들이 있었는데 그 공범 중에 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아는 사람이 제보를 함으로써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15년 만에 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이 살인 사건 범인을 잡게 됐군요. 자, 그런데 범인을 잡고 보니까 황당했습니다. 의외로 범인은 멀지 않은 곳에 숨어 있었다. 그래요. 숨어 있었다고 할까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다면서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저 사건을 말하는 게 2002년 5월이잖아요. 2002년 5월에 발생했죠. 근데 저 2002년 7월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으로 체포됐다는 거예요. 이미 경찰에 다른 혐의로 그렇죠. 다른 혐의로요. 그때는 이제 구속돼 있지 않고 결국 이제 집행유예를 풀려났는데 2003년에 부녀자 강도강간 혐의로 체포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4년에 결국 만기 출소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경찰이 한참 이 사건을 수사할 때 이미 교도소에
수감이 돼 있는 상태였겠죠. 그럼 저 사람에 대한 인적 정보라든지 DNA 정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경찰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하. 어쨌든 이 경찰이 초동 수사를 조금 더 제대로 했었으면 그 사건 직후에 이 범인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15년이 지나서야 그것도 제보에 의해서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나서야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됐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만 그래도 또 이제 조금 더 경찰이 면밀하게 초동 수사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번째 소식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4위로 꼽은 내용이네요. 확인해 보시죠. 자,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서기까지 우리 곁을 스쳐가는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뉴스탑10이 준비한 9번째 소식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최근에 이 생리대 파동 때문에 많은 여성분들이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그런데 생리대뿐만 아니라 매일 쓰는 이 화장품에도 유해 물질이 다량 발견이 됐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소극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가 지내는 이 거실, 그렇죠. 거실에 의외로 또 유해 화학 물질이 많이 있다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화학물질 하면 세 가지입니다. 그 환경 호르몬, 또 네. 중금속, 또 그 네. 휘발성 유기 화합물. 이번에 이제 그 생리대에 사용되는 이런 네. 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기까지 네. 한 12개 정도를 얼굴이나 몸에 이게 바르고 하는데 거기에 120개의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향초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향초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거실에서 이제 뭐 어떤 냄새 같은 걸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향초 많이 사용하고 또 장난감 저런 데도 이제 이 접착제라든지 네. 이런 쪽에 이제 포름알데히드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네. 커피컵도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들 바르는 립스틱에 이렇게 좀 광택 같은 거 내는 거 있잖아요. 아하. 이런 부분. 또 뭐 향수, 로션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일상생활을 볼 수 있는 네. 거의 대부분에 다 그런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 부엌. 부엌으로 갔더니 후라이팬, 국자, 이 뒤집개, 여기도 또 환경 호르몬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건 먹는 건데요. 조리기구인데요. 저도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네.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요새 이제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하면 네. 아무래도 좀 안전한 먹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에서 많이 조리를 해서 그렇죠. 아이들한테 식사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저 프라이팬이라든지 한데 냄비나 음식이 둘러붙지 않도록 요새 뭐 코팅이 잘 되어 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광고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코팅에도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유해물질이 있다는 아. 겁니다. 그리고 조리를 하다 보시면 주부님들은 다 아실 텐데 한번 프라이팬 쓰고 닫고 하다 보면은 코팅이 많이 벗겨져요. 그렇죠. 근데 코팅이 벗겨지면 쓰지 말라는 얘기는 많이 듣지만 이게 또 마음이 이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하고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코팅이 벗겨진 물질에서도 중금속 같은 것들이 섭취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일상 속의 유해 물질 베스트 3를 저희가 그래서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내분비계 장애 추정 물질, 환경 호르몬이라고 하죠, 쉽게. 그리고 중금속, 휘발성 유기 화학물. 자, 발암 물질입니다. 발암 물질이고 알레르기, 비만, 생식 질환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유해 물질이 어디 이렇게 많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피할 수 있는 방법, 좀 그런 정보 없습니까? 심정수 차장이 좀 추천해 주시죠. 몇 가지만 추천을 해드릴게요. 저도 그 계산하고 난 다음에 영수증 있잖아요. 네. 맛영수증이나 그런 거 우리 아이가 만지려고 할 때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영수증이요? 왜요? 거기에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 물질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런 뭐 환경 호르몬이 함유된 그런 그 어떤 일상생활의 그 제품들이나 물건들이 있는지는 아마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실 건데요. 네. 하여튼 조금 부지런하시면 이런 생활 정보들을 좀 많이 입수하셔가지고 그런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뭐 일회용 컵보다는 머그컵 같은 것들을 그렇죠. 사용하시는 것이 유해 물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도 생각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을 새로 사면요. 새 옷 그냥 입는 것보다 빨아서 입는 게 훨씬 좋다고 하고요. 특히 청바지의 경우는 탈색을 하기 위해서 쓰는 화학물질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피부가 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바지도 역시 꼭 빨아서 입길 바라고요. 또 거실 같은 경우엔 자주 환기를 시켜주는 게 환경 호르몬을
배출해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9가지 이야기 살펴봤고요. 10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